자, 9번 문제. 자, 두 가지 물질에 대한 자료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CH4랑 나랑 이렇게 줬어. 자, 물질의 몰수가 0.25몰. 그리고 질량 가 7g. 가 7g. 그리고 원자수가 2.2몰, 1.5몰. 이 자료네요. 그쵸? 그러면 CH4의 분자량이 몇이야? 16이죠? 2몰의 질량은 몇 g일까? 32몰의 질량? 아니죠. 쏘리. 이거 원자 몰수죠. 원자 몰수. 그럼 전체 원자 몰수는 분자수 곱하기 한 분자당 원자수 5죠. 그럼 분자수는 몇 몰이에요? 0.5 곱해서 그렇지. 그러면 5분의 2몰, 0.4몰이네요. 되니? 그럼 0.4몰이면은 가는 질량이니까 0.4몰 곱하기 몇이에요? 16이 되는 거지. 그러면 6, 4, 24에다가 64, 6.4g이 되겠지. 이해되니? 그리고 여기 몰수, 이 녀석 몰수는 0.4몰이라고 해주면 되겠고. 또 그리고 이 녀석도 1.5몰이래. 그럼 분자수 몇 몰? 0.25몰에 한 분자당 원자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몇 곱하면 돼요? 6 곱하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 나는 한 분자당 원자수가 몇이다? 6이다.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가는 6.4 맞는 말이고 나는 일산화탄소래요. 일산화탄소래 맞아? 가능해? 불가능하죠. 일산화탄소 한 분자당 원자수가 몇 개야? 2개니까. 그러면 디귿 1g당 분자수는 나가 메테인보다 클 거래. 그럼 1g당 분자수라는 건 가벼운 게 많다 그랬지. 그러면 0.25몰에 7g이니까 분자량은 몇일 거야? 1몰에는 몇 g? 28g이겠지. 그럼 1몰에 28g이면은 CH4가 더 많겠죠. 이해돼? 그쵸? 이렇게 이해되죠? 또 질문? 없어요? 자, 그러면 오늘 진도 나갈 거 나가봅시다. 자, 오늘도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보려고 해. 그래서 일단은 진도부터 좀 개념 정리부터 하고 뒷타임에는 문제풀이 나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분필부 좀 갈고 갈게. 자, 먼저 자, 화학 반응식에 대한 내용이지. 반응식 쓰는 법 아실 겁니다. 그쵸? 그래서 중요한 것만 정리를 해본다면은 반응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수비 맞추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N2가 H2와 반응하여 NH3가 되는 반응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개수비는 원자 개수 맞추면 되는 거니까 질소 2개, NH3 2개, 그럼 수소가 6개, H2는 3개 이렇게 맞춰주면 되죠. 개수비는 1대 3대 2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이게 결국에 똑같은 게 반응하는 분자수 비가 1대 3대 2로 반응한다는 얘기죠.
분자 수비는 1대 3대 2. 또 이걸 몰수비로 보더라도 1몰 반응할 때 3몰 반응해서 2몰 생긴다가 되겠네. 몰수비도 되는 거고요. 얘네 전부 다 기체이기 때문에 부피비도 얘기할 수 있지. 부피비로 봤을 때도 1리터 반응할 때 3리터 반응해서 2리터 생긴다가 되는 거야. 그렇죠?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질량비. 자, 그러면 N2의 분자량은 28이잖아. 그러면 N2가 1몰 반응한다는 얘기는 몇 그램 반응한다는 소리야? 28g 반응한다는 소리고, H2의 분자량은 2이기 때문에 H2가 3몰 반응하면 몇 그램 반응한다? 6g 반응한다가 되는 거야. 그리고 NH3의 분자량은 17이니까 이 녀석이 2몰 생긴다고 하면 몇 그램? 34g 생긴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질량비에 대해서 봤을 때는 1대 3대 2라는 게 성립하지 않지. 왜? 물질마다 화학식량이 다른 거니까. 그래서 질량비에 대해서는 성립되지 않으며 질량 보존 법칙은 성립이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래서 요게 개수비로는 볼 수 없다. 다만 질량 보존은 성립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하면 뭐 개수비의 의미가 나오는 게 반응식에서 개념 정리는 끝이야.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문제를 풀어 못 풀어. 결국 풀 수가 없죠. 그래서 문제를 풀기 위한 개념 몇 가지 쭉쭉 얘기를 해볼 거야. 교재에 없으니까 적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는 반응을 할 때 한계 반응물이라는 것을 잘 찾을 줄 아셔야 돼요. 한계 반응물이란 정의는 생성물의 양을 결정하는 반응물. 이걸 한계 반응물이라고 하고요. 쉽게 생각하면은 모두 반응한 반응물을 한계 반응물이라고 불러. 모두 반응한 반응물을 한계 반응물. 그럼 예를 들어서 연습 한번 해보자. A랑 B가 반응해서 C가 되는 반응인데 뭐 이때 개수가 예를 들어서 2대 1대 3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볼까요? 이런 반응을 할 거래요.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 얘를 2리터 2리터는 어때요? 그럼 누가 다 반응해야 돼? 얘가 잘 생각해봐. B가 2리터 반응하려면 A는 그의 2배만큼인 4리터가 반응해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다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럼 모두 다 반응하는 거는 A 2리터, A 2몰이 모두 반응하겠죠. 이해돼? 얘가 한계 반응물이라는 거죠. 자, 두 번째 뭐 한 번 더 해보자. 그러면 이번엔 얘가 4리터, 얘가 3리터, 3리터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누가 다 반응해야 돼 이번엔? 얘가 다 반응하려면 얘가 몇 리터 있어야 돼요? 2리터 있으면 되죠. 그럼 얘도 한계 반응물이네. 왜? 만약에 B가 3리터 모두 반응하려면 A는 6리터가 있어야 되는데 6리터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이번에도 이 녀석이 한계 반응물인 거야. 그러니까 세팅 값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죠. 세 번째. 자, 이번엔 얘가 1리터 있고요. 1리터? 아니요. 얘가 10리터 있고요. 얘가 2리터 있대요. 그럼 이번엔 누가 다 반응해야 돼? 얘가 다 반응해야겠지. 그치? 얘가 2리터 반응할 때 4리터 반응하면 충분하잖아. 그쵸? 근데 얘가 10리터 있을 때 모두 반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B는 몇 리터가 있어야 돼? 5리터가 있어야 돼. 5리터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얘가 모두 반응하는 거지. 그럼 결국에 이게 생성물의 양을 결정짓는다는 건데 왜? 2대 3으로라며 그러면 얘 3리터 만들어지겠지. 그러면 2대 3이라며 그러면 얘 몇 리터 만들어질 거야? 6리터 만들어지겠지. 그럼 얘는 두 번 반응하면 몇 리터 만들어질 거야? 6리터 반응하겠지 결국에. 이해돼? 즉, 요 녀석들이 생성물의 양을 결정지어줬죠. 얘네는 남는 거고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한계 반응물을 잘 찾을 줄 아셔야 된다. 되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자, 몰수의 변화량이야. 몰수의 변화량. 몰수의 변화량은 반응량과 비례하고요. 또 생성량과도 비례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쓸모 많은 개념이에요. 아주 쓸모가 많아,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할 거냐? 얘도 한번 똑같이. 뭐 EA가 B랑 반응했는데 EC가 나오는 반응이래, 이번에. 알겠죠? 뭐 이런 반응이래요. 근데 실험 세팅, 얘도 마찬가지로 뭐 2리터, 2리터. 그리고 얘는 4리터, 5리터. 그리고 이 녀석은 2리터, 5리터. 이렇게 줬다고 보자. 오케이? 이렇게 됐어. 그러면 잘 봐봐. 2리터, 2리터 한 개 반응물 한번 찾아볼까요? 한 개 반응물 누구야? 2,1로 반응하니까 2,1로 반응해서 한 개 반응물은 이 녀석이죠. 또 한 개 반응물 찾아볼까요? 어떻게 찾아? 그러면 2리터, 1리터 반응하죠. 4리터, 2리터 반응하겠지? 그러면 이 녀석이 한 개 반응물이네. 그러면 5리터, 2리터 누가 한 개 반응물이야? 이 녀석이 한 개 반응물이죠. 왜? 2리터, 4리터 반응할 거니까. 이해되지? 그럼 여기에서 생성물의 양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 이건 이렇게 써보자. 첫 번째 다 써볼 거야. EA가 B랑 반응해서 EC가 된대. 그럼 반응 전에 첫 번째 실험은 2가 있었어. 그러면 2 반응하고 1 반응해서 2 생기네요. 결국 안 남았고요. 1 남았고요. 2 생겼어.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거는 반응 전 몰수가 4일 때 반응 후 몰수는 몇이 돼요? 3이 됐죠? 그러면 이때 몇이 줄었어? 1만큼 줄었죠. 또 두 번째 요게 될 때 4리터, 5리터 있었어. 그러면 얘가 4리터, 2리터 반응해서 4리터 생길 거야. 그러면 안 남았고요. 3, 4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응 전 몰수는 몇이에요? 9만큼이었죠. 그리고 반응 후 몰수는 몇이에요? 7이죠. 그럼 이번엔 몇이 변했어? 2만큼 변한 거야. 한 번 더. 세 번째, EA랑 B가 반응해서 EC가 될 때 이번엔 5, 2, 그럼 얘가 2 반응하고 4 반응해서 4 생긴다. 결국에는 얘가 1 남았고 안 남았고 4만큼 된 거죠. 이때 반응 전 전체 몰수는 7몰일 때 반응이 일어나니까 반응 후 전체 몰수가 몇 몰? 5몰로 몇이 줄었어? 2가 줄었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요거네. 아, 변화량의 비율을 보니까 1대 2죠. 이때 반응한 양을 비교해 봐봐. 얘가 1회 반응할 때 얘는 2회 반응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이해돼? 그리고 변화량의 양이 지금 동일하지요? 처음에 세팅 값은 달랐잖아. 근데 결국에 여기에서 반응이 일어난 정도는 어때요? 똑같은 거지. 이해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몰수의 변화량이 반응량과 비례한다라는 거야. 그럼 반응량이 비례하니까 당연히 생성물의 양도 비례되겠지. 그래서 이건 최종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이 몰수의 변화량은 결국엔 반응 횟수와 연관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돼. 알겠어? 이해돼요? 자,
그러면 요게 문제에다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제 하나만 더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뭐 AA, BB, CC가 이렇게 반응을 할 거래. 일단은 할 거라는데 첫 번째 실험 반응 전에 얘가 뭐 2, 4 그리고 반응 후 몰수를 보니까 5가 됐대요. 두 번째 12 뭐 이렇게 됐어. 얘도 반응 후에 보니까 11이 됐대요. 세 번째 이 녀석이 4, 3 뭐 이렇게 주니까 이 녀석은 4? 아니지. 5가 됐대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문제가 만약에 나오면 반응 전 몰수를 따로따로 줬지만 이걸 더해서 몇으로 볼 거야? 6. 더해서 몇으로 볼 거야? 12. 더해서 몇으로 볼 거야? 7로 볼 거야. 그럼 결국 6에서 5로 몇이 변했어? 1이 변했죠. 12에서 11로 몇이 변했어? 1이 변했죠. 그리고 7에서 5로 몇이 변했어? 2가 변했지. 이해돼? 그러면 우린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반응량이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반응량이 똑같으면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만약에 한 개 반응물 연결까지 갈 수 있는 거야. 2번과 1번에서 비교했을 때 반응량이 똑같으려면 1번에서 4가 반응하면 안 되죠. 2가 반응해야죠. 이해돼? 2가 반응해야지. 왜? 반응량이 똑같아야 되니까. 반응량이 똑같아야 되니까. 그럼 잘 봐봐. 1번 실험에서 그럼 얘가 B가 2가 반응했다면 2가 남았죠. 왜 남은 거야? 더 이상 반응할 뭐가 없으니까? A가 없으니까. 이해돼? 그럼 반응량이 똑같으니까 얘도 몇이 반응한 거야? 2가 반응한 거죠. 그럼 개수의 비는 1대 1이었다는 얘기네. 이해돼요? 그럼 또 생각해봐봐. 그럼 결국에는 2 반응했잖아. 2 반응했는데 2가 남았어. 2가 남았는데 반응 후에 보니까 5가 됐네. 3이 있다는 얘기죠. 3. 그러면 C가 3이란 얘기죠. 생성물이 있을 거니까. 이해돼요? 이런 식으로 써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반응 횟수를 보고 뭐 연결하는 것까지 쓸 수 있어야 돼요. 한 개 반응물까지 찾을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돼? 그래서 반응량은 이렇게 기억해 주면 될 것 같고, 또 하나 개수 변화를 유추하는 거. 개수 변화를 유추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AA가 BB랑 반응해서 CC가 되는 반응이 있다. 또 했을 때 A랑 B랑 합을 C와 비교해 보는 거야. 합을 C랑 비교했을 때 만약에 AB가 더 크다라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 반응물의 개수는 없어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지. 그럼 없어지고 생성물의 개수는 뭘 의미해? 생기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없어지는 게 생기는 것보다 많다는 거야. 그러면 이때 이렇게 된다면 몰수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겠지. 이해돼요? 그럼 반대로 A랑 B의 합이 C랑 비교하니까 C가 더 크대. 생기는 게 더 많다는 거니까 이때는 몰수 변화가 증가할 수밖에 없겠네. 그리고 또 A랑 B가 반응을 하는 거고 C가 생기는 건데 얘네 합이 똑같대요. 없어진 것과 생기는 게 똑같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때는 몰수 변화가 없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반응식에 연결해 보면 이 A가 뭐 BB랑 반응해서 3C가 된다라고 해보자. 3C. 그럼 이때 만약에 몰수가 감소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몰수가 감소했다라고 문제에 나온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2 더하기 B랑 3을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돼?
이게 더 커야 되는 거야. 이해돼요? 그럼 B에 대한 정보는 B는 1, 2, 3 뭐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중 하나일 거야 라는 거.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면은 2랑 3이랑 플러스 B 비교했을 때 이게 더 크다는 얘기죠. 그치? 그러면 결국에 이 B에 가능한 건 있어 없어? 없지요. 그치? 개수는 정수일 거니까. 아, 불가능한 경우구나. 그리고 또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2 더하기 B가 3이랑 같다는 얘기죠. 이해돼? 몰수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그럼 결국 B의 개수는 나온 거나 다름없죠. B는 몇이란 얘기야? 1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몰수 변화를 보고 개수의 변화를 유추할 수 있어야 한다. 알겠지? 자, 또 질량비를 이용하여 몰수비로 해석하여 문제 푸는 게 있어요. 질량비를 이용해서 몰수비로 해석해서 문제를 푸는 거. 예를 들어 이거야. 또 AA가 BB랑 반응해서 CC가 되는 반응이 있대. 이렇게 있대. 근데 반응 전에 1번 실험에서 A는 W1g이고 2번 실험에서는 A가 0.5W1g이래. 그리고 B는 W2g이고 그리고 여기에서는 2W2g이 줬대요. 아까 방금은 우리는 몰수를 주든지 부피를 주든지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그걸 개수비랑 연결지어서 풀 수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질량에 대한 이해를 줬죠. 그럼 이 질량은 개수비로 연관 지을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질량을 개수비로 연관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린 이걸 몰수로 바꿔줘야 돼. 근데 보통 문제에서 이걸 몰수로 바꾸려면 질량을 몰수로 바꾸려면 뭐가 필요해? 분자량이라는 게 필요해요. 분자량 나눠줘야 되거든. 근데 분자량도 안 줘, 보통. 그럼 이거 어떻게 풀 거야? 라는 건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돼. 결국 1번 실험에서 A를 W1g, 2번 실험에서 A는 0.5W1g 이렇게 했잖아. 그러면 결국 1번 실험에서 사용한 A와 2번 실험에서 사용한 A의 몰수비는 몇 대 몇일 거야? 2대 1이겠지. 질량이 절반만큼이니까. 그리고 내 맘대로 여기 X몰 있다고 여기에 2X몰 있다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2X몰 아니죠. 0.5X몰. 얘를 2X, 얘를 X몰 이렇게 잡으면 좋겠네. 그쵸? 그리고 이 녀석도 마찬가지 원리로서 어떻게 할 거야? 얘를 Y몰로 잡으면 좋겠지. 이해돼? 그리고 얘는 몇? 2Y몰로 잡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같이 주는 힌트가 어떤 힌트를 주냐면 반응 전에 부피를 줘요. 반응 전 부피가 뭐 예를 들어서 얘가 5리터고요. 예를 들어서 얘가 4리터다 뭐 이렇게 줘요. 그럼 우린 요 질량에 대해서 몰수로 바꿔놨기 때문에 식을 이런 식으로 세울 수 있죠. 2x 플러스 y 대 x 플러스 2y는 몇 대 몇이구나. 5대 4구나. 이런 식으로 식 전개까지 갈 수 있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문제에서 질량비를 줬다면 이걸 몰수비로 바꿔서 해결해야 되는데 FM의 방법은 이거를 A의 분자량, A의 분자량, B 분자량, B 분자량으로 나눠서 몰수로 바꿔서 문제에 접근을 해야 돼. 이해돼? 근데 그렇게 안 해도 되고 만약에 이 비율이 눈에 띈다면 내 마음대로 2X몰일 때 X몰, Y몰일 때 2Y몰이라고 잡아놓고 문제 풀어도 상관은 없어. 그게 훨씬 더 식은 깔끔하게 나오거든. 이해돼? 아시겠어요? 이게 이렇게 안 되면 FM 해설지에서는 이런 식으로 식이 나올 거야. 무슨 소리인지 봐봐. 얘가 W1g이지. 그럼 이걸 몰수로 바꾸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MA로 나눠. MA분의 W1몰인 거야. 얘도 MB분의 0.5W몰인 거지. MB, MA죠. 이런 식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이렇게 바꾸면 미지수가 너무 많아지지.
이게 좋죠. 이해돼? 그래서 질량비가 나왔다면은 요거를 몰수비로 바꿔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라 라고 보시면 되겠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또 문제풀이 팁. 질량비를 주는 경우도 있고 저것처럼 밀도비를 주는 경우도 있어. 밀도비, 밀도 변화 뭐 이런 것들. 자, 이건 경우를 좀 나눠 볼 건데 첫 번째 연소 반응에서 자, 여기에다가 뭐 CXHY 1몰 뭐 O2 2몰을 넣어놓고 반응을 시켰대. 반응을 시켜서 용기에 보니까 이산화탄소와 물이 뭐 이렇게 생겼대, 당연히. 근데 각각 몰수를 봤을 때 얘가 뭐 1몰이고요. 얘가 2몰. 2몰 하면은 좀 그렇겠다. 얘를 5몰로, 3몰로 바꾸자. 3몰. 그러면 아니야, 미안해. 얘를 6몰로 바꿀게요. 그럼 얘가 3몰, 얘가 4몰, 5몰. 그러면 잠깐만, 6몰. 미안해. 12, 6, 8, 12, 6몰. 그렇지. 자, 6몰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문제에서 밀도비를 물어볼 거야. 반응 전 밀도분의 반응 후 밀도를 이렇게 줬다라고 생각해봐봐. 자, 그럼 이걸 물어보면은 우린 이걸 뭘로 해석할 거냐면 반응 전 밀도라는 거는 반응 전 몰수분의 반응 전 질량이야. 반응 후 밀도라는 건 후 몰수분의 후 질량이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후 질량과 전 질량은 서로 어때야 돼? 똑같겠지. 질량 보존이니까. 이해돼? 질량 보존이니까 똑같을 거야. 그럼 결국 이걸 정리해 보면 반응 전 밀도분의 반응 후 밀도라는 건 반응 전 몰수분의 반응 후 몰수분의 반응 전 몰수랑 똑같은 말이죠. 질량 보존 법칙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밀도 변화를 물어본다라고 한다면 질량이 보존될 때 그냥 몰수의 반비례구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어? 몰수의 반비례구나. 자, 그럼 이런 경우는 두 번째. 자, 분해 반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분해 반응에서 예를 들어 이 A가 분해돼서 B, C 뭐 이렇게 분해가 된대. 근데 밀도 변화를 보면 반응 전 밀도가 2일 때 반응 후 밀도가 2 아니죠. 쏘리 5분의 2일 때 반응 후 밀도가 1이 돼. 이런 식으로 줬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밀도라는 건 몰수분의 질량이잖아, 결국.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질량은 보존돼, 안 돼? 되겠지. 얘 전체 질량, 얘가 분해된 질량이 얘네 질량일 거 아니야. 그래서 질량은 보존될 거기 때문에 이건 1로 집어넣어도 상관없겠죠. 그럼 결국에 우리는 전 밀도를 줬다라는 거는 전 몰수를 준 거야. 그러면 전 몰수는 2분의 5로 바꿔서 해석해도 되죠. 얘도 전 몰수, 뭔지 후 몰수. 후 몰수는 1을 역수로 치면 어쨌든 1이죠.
그래서 얘도 그냥 5분의 5로, 자, 2분의 5? 2분의 5? 2분의 2. 2분의 2로 얘기해 볼 수 있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몰수의 변화가 5가 2가 된다, 뭐 이런 말이 되겠네. 이해돼?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몰수 변화를 유추할 수 있는 힌트가 밀도 변화다라고 생각하면 돼. 아시겠죠? 밀도 변화는 결국에 몰수 변화다. 어떻게 하면? 뒤집으면. 이해됐죠? 그래서 밀도비는 이런 식으로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충 이제 필요한 개념 설명은 다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방금 이야기한 이런 팁들이 문제에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그치? 그래서 문제 적용은 조금 10분만 쉬었다가 이어서 문제를 쭉쭉쭉 풀어보도록 할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은 잠깐만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쉬는 시간.
잘 보이지? 그래서 자, 방금 드린 프린트 거기에 있는 문제들을 좀 풀 건데 프린트 문제 프린트에서 보시면은 부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앞장 뒷장이 같은 문제로 되어 있어요. 1번과 2번 문제가 같다는 얘기죠. 3번과 4번 문제가 같아요. 그래서 홀수번 문제는 내가 풀어줄 거야. 위에 권스턴이라고 적혀 있어. 내가 적을 거예요. 그리고 뒷장에 your turn 부분 있죠. 여러분들이 푸시는 거예요. 근데 같은 문제니까 풀기는 수월할 거야. 그쵸? 그래서 뒷부분 your turn 부분은 본인들의 숙제로 해오시면 될 것 같아. 알겠지? 그래서 일단은 1번 문제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위 반응처럼 1몰의 X2와 4몰의 Y2를 용기에 넣고 어느 한 기체가 모두 소모될 때까지 반응을 시켰대. 이때 용기에 들어있는 물질은 나타내주지 않았고 보기를 해결하래. 자, 그러면 일단은 반응식을부터 써야겠죠. AX2랑 BY2가 반응해서 XY3가 만들어진대. 물질을 아니까 우린 개수를 바로 맞출 수 있겠지. 자, 지금 X는 2마리야. 한 마리밖에 없네. 그러면 여기 C가 2가 되겠지. 그러면 Y가 6마리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3이 되면 되겠네. A는 자연스럽게 1이라고 해주면 되겠고. 자, 그리고 반응 전에 1, 4가 있었어. 그러면 반응하는 건 1대 3으로 반응하는 거니까 한 개 반응물은 X가 돼서 1, 3 반응하겠죠. 그리고 XY3는 2가 생기면 돼요. 그럼 결국에 반응 후의 모습을 표현하면 X는 안 남았을 거고 Y가 1이 남았네. 그리고 생성물이 2가 있겠지. 요게 반응 후의 모습인 거지. 그러면 A랑 B를 더하면 2C가 되는 보기래요. A는 1이었고요. B는 2였어. C는 몇이었니? A 이게 3이네. C는 2였죠. 그러면 기억은 맞는 말이네. 자, 나에서는 X2가 남아있다. X2는 남아있으면 안 되네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자, 디귿 전체 기체의 몰수비는 가 대 나가 5대 3이래. 가는 요거죠. 그리고 나는 요거지. 5대 3이 맞네요. 전체 몰수니까. 그래서 디귿도 맞아서 기억 디귿 골라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아이고 쉬워. 자, 그래서 개수비는 몰수비다. 그 얘기입니다. 다음 문제. X2랑 Y2가 반응해서 X2Y를 생성하는 반응에 대한 자료다. 그러면 일단 반응식부터 또 써야겠네. X2랑 Y2가 반응해서 만들어진 게 X2Y래. 그렇죠? 일단 반응식 개수 맞출 수 있어야겠죠? 그러면 얘가 1이 들어가면 Y가 한 마리가 되니까 안 되죠. Y2로 존재해서. 그럼 얘 적어도 2야. 그럼 적어도 2라면 얘가 2가 되면 되고요. 그럼 여기 Y에 1이 들어가면 되겠네. 개수는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고. 자료를 이제 보면은 부피를 줬어. 부피비는 결국 몰수비니까 똑같이 몰수로 해석해도 되죠. 그러면 0.5A, 3B, 뭔지 모르겠어. 근데 A랑 4B인데 문제에서 준 제일 중요한 힌트가 반응 후 남은 물질을 보여줬어. 안 남았대. 딱 맞춰서 반응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요 2번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반응 전에 A, 4B 있었는데 A만큼 반응하고 다 4B만큼 모두 반응한 얘기죠. 남은 게 없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생성된 물질은 당연히 A만큼이겠지. 개수비가 2대2, 1대2 뭐 이렇게니까. 그러면 결국에 0이고요, 0이고요. A만큼 생성됐다. 그럼 여기에서 A는 2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러면 B는 4B가 1이잖아. 그쵸? 그러면 B는 몇이에요? 4분의 1이라고 하는 거지. 그러면 A가 2니까 결국에 요 0.5A는 1이 되겠죠? 1. 그리고 3B는 몇이 될 거예요? 4분의 3이 되겠지. 이해돼?
그러면 다시 반응을 시켜보면 EX2, Y2, EX2Y일 때 반응 전에 첫 번째 실험입니다. 이제 첫 번째 실험에서는 1, 4분의 3 있었어. 그러면 누가 다 반응할까요? 한 개 반응물 찾아야죠. 1이 반응할 때 4분의 2가 반응하면 되니까 X가 한 개 반응물, 생성된 물질은 여기 1이겠죠? 반응한 만큼 생기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X가 안 남았고 4분의 1만큼 남았고 1이네요. 이해돼?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보기 해석해보자. A는 4B다 라고 하고 있어. A는 4B가 아니죠. 그치?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자, 실험 1에서 반응 후 Y2가 남을 거래요. 실험 1에서 반응 후 Y2가 남았지요. 그치? 그래서 이것도 맞고. 자, 생성물의 몰수는 실험 2에서가 1에서의 2배래. 실험 2에서 A니까 2만큼 만들어졌겠죠? 그리고 실험 1에서는 1만큼 만들어졌네. 그럼 실험 2에서가 1에서의 2배다. 맞니? 맞는 말이네요, 이것도. 아이고, 쉬워. 다음 문제. 자, 탄산칼슘을 염산과 반응을 시킨대. 여기에서 질량 W2g 뭐 측정을 한대. 자, 천천히 반응시켜서 반응이 끝나게 되면은 W3를 측정을 했대요. 그럼 여기다 표현해보면 탄산칼슘의 질량이 W1g이야. 그러면 요게 W1g이죠. 그리고 묽은 염산과 삼각 플라스크의 질량을 측정하는데 이게 W2g이죠. 그리고 이 둘을 섞어놨대요. 그럼 여기 질량은 W1 플러스 W2g이죠. 이해돼? 그리고 반응 후 질량이 W3라고 하고 있죠. 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기체가 생성된다라고 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무언가 기체가 이렇게 나올 건데 이 기체는 CO2야. 알겠어? 그러면 생성된 기체만큼 질량이 줄어들었겠지? 그러면 이때 생성된 기체의 질량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W1 플러스 W2가 반응 전 질량이고 반응 후 질량이 W3니까 이렇게 빼주면 이게 이산화탄소의 질량이겠지. 이해돼? 자, 그러면 자료를 줬는데 X를 구해보래요. X는 5g 넣었을 때지. 그러면 일정량의 묽은 염산에서 묽은 염산이 모두 반응할 때까지 탄산칼슘을 넣겠죠. 그럼 봐봐. 1g 넣었을 때 0.44g의 이산화탄소가 나왔대. 그러면 또 2g 넣었을 때 얼만큼 증가했어? 0.44g만큼 증가했죠. 여기에서 또 1g 집어넣으니까 얼만큼? 또 0.44g만큼 증가했어요. 또 1g 넣었죠? 근데 이번에 얼만큼? 0.12g만큼만 늘어났어. 그렇지.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뜻이야? 여기에서 3g에서 추가로 넣어준 1g 중에 일부만 반응하고 일부는 남아있단 소리야. 왜 일부만 반응했을까? 더 이상 반응할 수 있는 묽은 염산이 없었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1g을 더 넣는다라고 한들 반응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이번엔 반응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X는 몇일까? 그대로 1.44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린 거예요. 됐니? 자, 니은 생성된 기체의 질량은 이렇게 구한대요. 맞는 말이죠. 디귿 반응한 탄산칼슘과 생성된 기체의 몰수비는 1대1이래. 일단 반응식을 안 줬으니까 우리 자료에서 준 정보만으로도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 자, CaCO3인데 CaCO3가 1g 반응할 때 0.44g의 이산화탄소가 생성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CaCO3, 반응한 CaCO3는 1g일 때 이게 몇 몰이에요? CaCO3의 화학식량은 100이에요. 문제에서 요 100이라는 거 계산하려고 원자량을 알려준 거야. 그래서 결국에 얘를 100으로 나눠주면 1g의 탄산칼슘은 0.01몰이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요때 얘 0.01몰이 반응할 때 생성되는 CO2가 몇 몰이에요? 몇 그램이야 일단? 0.44g이지. 그런데 이 CO2의 화학식량이 44잖아. 그러면 당연히 이것도 44로 나눠주면 몰수로 바뀔 건데 이거 역시 0.01몰이지. 그럼 반응한 탄산칼슘의 몰수와 그때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몰수는 서로 똑같네. 이해돼? 그래서 디귿도 맞아 틀려?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반응은 유명한 반응이야. 많이 나와. 그래서 결국에는 반응식을 외워주면 좋아요. CaCO3가 HCl과 반응하게 되면은 CaCl2 수용액이 되고 물 생성되고요. 이산화탄소 발생을 해요. 그래서 계수비 문제에서 보면은 1대 1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됐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면 돼요. 다음 문제. C3H6 C3HX 얘를 연소시킨대. 그러면 연소 후의 모습도 보여줬어. 근데 여기에서 문제 자료 보니까 6H가 되고요. 7H 부피가 증가했죠. 이거 보고 일단 반응식부터 세워볼게. C3HX는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들 거잖아. 근데 우리 C3라는 건 알고 있네. C3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 3 넣을 수 있겠지. 그랬을 때 얘는 분명히 1을 넣어야 되겠고. 근데 보니까 여기에서 남아있는 물질이 있어 없어? 없지. 다 새로 생성된 거지. 그럼 모조리 다 반응한 거야. 모조리 다 반응했을 때 생성물밖에 없대. 그때 나는 이 7H라는 걸 좀 이용해 볼 거야. 이해돼? 그럼 봐봐. 결국에는 요 녀석이 3만큼 생길 때 얘가 만약에 4가 생기면 7이지. 4 넣어봤어. 그러면 결국 이게 6에다가 몇이에요? 4니까 5죠. 그러면 결국 여기에서 이게 5가 돼야지. 전체 10이니까. 그럼 또 봐봐. 결국에는 반응 전에 6일 때 반응 후에 7이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맞네. 6H에서 7H가 된 거네. 요거네. 그럼 결국에 수소가 8마리이기 때문에 X는 8이 되겠지. 이해됐니? 그럼 봐봐. 6H인데 이제 6몰로 본 게 아니라 몇 몰로 봐야 돼? 3몰로 봐야 돼. 그럼 3몰이라는 얘기는 1몰, 5몰 반응하는 게 아니라 절반만큼이니까 0.5몰, 2.5몰 있을 때인 거죠. 절반만큼이니까. 그래서 0.5, 2.5 반응해서 몇 생겨야 되는 거예요? 1.5 몇? 2가 이렇게 생기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결국에 1.52 이렇게 돼서 반응 후 몰수는 몇 몰이 되는 거야? 3.5몰이니까 7H가 맞지요. 즉 3몰의 부피가 6H였으니까 3.5몰의 부피는 7H라는 얘기지. 이해됐어? 그러면 이때 X는 6이래. 6이 아니라 8이었죠. 생성된 물의 몰수는 2몰이래요. 생성된 물의 몰수는 2몰이 맞지. 자, 그리고 반응 전 기체의 밀도, 반응 후 기체의 밀도 나왔네. 그쵸? 이거 우리 어떻게 했었어? 질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반응 전 밀도, 반응 후 밀도랑 똑같은 거는 반응 후 몰수, 반응 전 몰수 이렇게 똑같다고 얘기했었지. 그러면 결국 반응 후 몰수는 몇이야? 3.5예요. 반응 전 몰수는 몇이에요? 3이죠. 그러면 요게 결국 몇이니? 7분의 6이 되지요. 6분의 7이 아니라. 이해돼? 왜 이렇게 되는지 알고 있어요? 질량이 보존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넘어가 봅시다. 자, A가 분해되는 반응이다. 근데 여기 분해해서 밀도를 줬어.
자, 그러면 이건 조금 스킬이 필요해. 잘 봐봐. 시간이 0초일 때 여기가 반응 전이죠. 그럼 반응 전에 밀도가 2분의 5라며. 그리고 요 반응이 일어나면서 질량은 변해 안 변해? 질량은 전체 질량은 안 변하겠지. 그래서 이 밀도라는 건 결국엔 몰수분의 1일 거야. 그럼 반응 전 몰수는 몇이라고 해석할까? 5분의 2라고 해석할 거야. 이해되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반응이 다 끝난 거고 여기는 반응 중인 거죠. 그러면 Y에서의 몰수는 몇으로 해석할까? 5분의 4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반응 후의 몰수를 생각을 한다면 몇으로 해석할까? 5분의 5로 해석하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결국에 다 5로 끝났으니까 2, 4, 5가 몰수인 거지. 각 지점에서. 그래서 이렇게 보자. 처음에 A가 몇 몰 있었어? 2몰 있었다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그리고 반응이 다 끝난 뒤에는 뭐가 있을 거야? B와 C가 있겠지. B, C를 다 반응해서 결국에 몇 몰이야? 전체 5몰인 거죠. B, C의 전체가 5몰인 거야. 그럼 개수가 일단 나온 것 같은데 EA가 반응해서 B, B, C, C야. B랑 C의 합이 몇일까? 5겠죠? 이해됐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조금 스킬이 들어가는 거야. 잘 봐봐. 2에서 5가 된대요. 전체 3이 증가하죠. 근데 그 3이 증가하는 게 반응의 경로로 봤을 때 1 증가하고 1 증가하고 1 증가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 이해돼? 그러면 각각 요 1 증가, 1 증가, 1 증가해서 증가량이 같으니까 반응량이 똑같아야죠. 이해돼? 반응량이 똑같아야 돼. 각 지점에서. 그러면 전체 A 2몰이 총 3회에 걸쳐서 반응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해석해 보자. 결국 A 2몰은 3회의 반응량이야. 그러면 1회 반응량은 몇 몰 반응하는 걸까? 3분의 2몰 반응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러면 1회 반응하면 3분의 2몰이 반응했겠죠? 그리고 A는 몇 만큼 남아? A가 3분의 4몰만큼 남아있을 거야. 또 1 반응하면은 A는 얼만큼 남아? 3분의 2몰만큼 남아있겠지. 또 1 반응하면 A가 없는 거죠,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근데 보면은 결국에 Y 포인트는 2에서 4로 몇 증가한 포인트야? 2만큼 증가한 포인트지. 그럼 결국에 여기 2만큼 증가한 건 여기죠. 여기가 Y였네. 그래서 Y 지점에서 A는 3분의 2몰만큼 남아있다가 되는 거야, 지금.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건 X와 Y에서 A의 질량을 각각 이렇게 표현했을 때 요 B를 구해보래. 그럼 요 B는 질량 B지만 몰수 B로 봐도 상관없겠지. 똑같은 A니까. 그쵸? 그러면은 X 지점에서는 처음이니까 A가 몇 만큼 있어? 2만큼 있죠. Y 지점에서는 A가 몇 만큼 남아있대요? 3분의 2만큼 남아있겠지. 그래서 Y가 3분의 2만큼 남은 거다. 그러면 이렇게 날아가니까 정답은 3분의 1이 되겠지. 이해돼?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거는 반응 횟수를 이용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2에서 5로 3만큼 변하는데 Y는 2만큼 변한 지점이네. 그러면 1 변할 때마다 3분의 2씩 반응하겠네. 그렇지? 그래서 2번 반응한 거니까 Y는 3분의 4가 반응해서 3분의 2가 남아있는 지점이구나 라는 해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포인트가 지금 두 가지죠. 반응 횟수와 밀도비의 해석. 밀도비를 이용하여 몰수비를 찾아냈지.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자, 여기 이 문제는 이건 좀 쉬우니까 넘어갈게. 시간상. 그리고 숙제는 6월 턴에서 한번 풀어봐봐. 할 수 있을 거야. 다음 문제. 자, 이 문제 한번 해석해보자. 뭐 이렇게 넣어놓고 연소시켰대. 산소가 남아있죠. 그치? 자, 근데 누군지도 안 알려줬어. 근데 양을 줬잖아. 근데 그럼 여기에서 얘가 가지고 있던 탄소 양만큼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졌겠지. 그치? 즉, 여기 원자수랑 여기 원자수는 어때야 돼요? 똑같아야 돼. 그걸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볼 거야. 봐봐. 반응 전에 들어있는 탄소수는 몇 몰이에요? M몰이죠. 반응 전에. CmHn 1몰이니까. 근데 반응 후에 들어있는 탄소수는 몇 몰이에요? 2몰이죠. 이산화탄소가 2몰이니까. M은 몇이니? 2죠. 또 수소를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했더니 여기 수소 몇 개 있는지 알아 몰라? 몰라요. 여기도 수소 몇 개 있는지 알아 몰라? 아직 몰라. 그 수소 말고 산소 한번 해보자 그러면. 산소. 반응 전에 산소는 알고 있잖아. 몇이라고? 10이라고. O2가 5몰 있으니까. 그러면 반응 후에 산소는 여기에 4몰이 있죠. 그리고 여기 산소가 2x, 여기도 2x네. 총 몇 x? 4x만큼 있지. 그러면 요게 이제 6이 되면 되는 거네요. 그럼 결국에는 x는 몇이 될 거야? 2분의 3이 되겠지. 그럼 x가 2분의 3이니까 요 2x가 3몰인 거죠. 그리고 얘 x몰이 1.5몰인 거지. 됐니? 그러면 수소 개수도 이제 알 수 있죠. 반응 전 수소는 몇이야? n만큼 있는 거지. 반응 후 수소는 여기에 6개가 있네요. 얘는 6이죠. 이해돼? 그럼 다시 이제 M은 2래요. M은 2 맞네. X는 1.5였죠. 틀렸지. 연소 전 기체 밀도, 연소 후 기체 밀도 매번 물어봐. 어떻게 해야 돼? 연소 후 기체 몰수, 연소 전 기체 몰수로 바뀌는 거지. 전후가 바뀐다고. 그치? 왜? 질량은 보존되니까. 그러면 결국에 연소 전 기체의 밀도는 연소 후 기체의 밀도니까, 연소 후 기체의 몰수니까, 연소 후 몰수는 몇이니? 6.5죠. 그치? 연소 전 기체의 몰수는 몇이에요? 6이죠. 그럼 이게 몇이니? 13분의 12가 되네요. 맞는 말이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질량은 보존되니까. 됐죠? 다음. 자, 뭐 이렇게 반응을 할 거라는데 문제 읽어보면은 화학식량을 구하고 싶대요. 누구의 화학식량? 금속 M의 화학식량을 구하고 싶대. 금속 M의 화학식량. 그래 놓고 실험 방법은 M2CO3를 집어넣고 여기에 HCl을 이렇게 부어 놓은 거야. HCl, 염산을. 그치? 그래서 요거를 Y자관을 기울이면은 얘가 여기로 넘어가겠지? 넘어가서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럼 반응을 하게 되면은 결국에 무언가 기체가 발생하나 봐. 왜? 주사기를 연결해 놨지. 그러면 그 기체가 여기로 올라가서 이 피스톤을 밀어내겠죠. 그래서 발생한 기체가 여기에 모여 있는 거를 알 수 있게 될 거야. 기체 부피도 측정이 가능하겠지. 이해돼? 그래서 눈금 변화를 측정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아는 거는 요 반응식 줬으니까 발생한 기체는 CO2죠. 발생한 CO2가 몇 밀리리터 발생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치? 그러면 개수비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1대 2대 2대 1대 1이라는 개수비를 알잖아. 개수비를 알기 때문에 요 녀석의 몰수만 안다면 생성된 물, 생성된 거, 반응한 거, 반응한 거의 몰수를 다 알 수 있죠. 얘 몰수만 안다면. 이해돼? 그럼 얘 몰수, 이 Vml의 몰수를 알고 싶으면 이걸 뭘로 나눠줘야 돼? 예를 들어 22.4L로 나눠줘야죠. 그래야 몰수가 나오지. 예를 들어 1몰당 부피로 나눠주면 이게 네모몰이 되는 거지. 이해돼요? 그럼 이게 네모몰이 된다. 그럼 당연히 이 녀석도 반응한 M2CO3도 몇 몰이에요? 이 녀석도 네모몰이죠, 결국. 근데 문제에서 M2CO3가 몇 g이래요? 1g 반응할 거래. 그치? 그러면 이 1g을 M2CO3의 화학식 양으로 나눠주면은 이게 네모몰이라는 얘기지. 돼? 근데 우린 이 네모몰 알고 있는 거죠, 이제. 계산한 거니까. 그럼 이 화학식량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겠지. 근데 여기에서 이 화학식량이라는 거는 이렇게 표현되겠죠. 화학식량은 M2CO3니까 M 더하기 C 더하기 2M 더하기 C 더하기 3, 5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금속 M의 화학식량을 알고 싶은 거잖아. 금속 M의 화학식량은 요거라는 거니까 이 녀석의 원자량들을 알고 있어야겠지. 이해돼?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필요한 자료 HCl 1몰의 질량은 몰라도 됐네. 탄소와 산소의 원자량은 알아야 되는 거겠죠. 여기에서. 그리고 25도 C1기압에서 즉 실험 압력 조건에서 실험 온도 조건에서 기체 1몰의 부피 당연히 알아야 요 네모몰이 몇인지 알 수 있지. 그래서 니은 디귿 자료를 알아야 되는 거야. 이해돼? 이렇게 해주면 되네. 다음. 자, 그림은 프로페인 Xg과 산소 4.4g이 들어있는 강철 용기에 프로페인은 모두 소모되고 산소는 0.4g이 남아있는 상태다. 그러면 이때 반응 전과 후의 상태를 나타냈을 때 보기를 해결해 보자 라는 얘기네. 그러면 얘가 0.4g이 남았지. 그 말은 요 4.4g 중에 몇만 반응했다? 4g만 반응했다가 되는 거지. 그럼 일단 반응식 써보면 C3H8이 O2와 반응하여 3CO2, 4H2O, 결국 산소 6개, 4개니까 얘가 5가 되면 되네요. 그때 요 녀석의 질량은 몰라요. Xg, 산소는 4.4g 있었어. 그러면 여기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건 O2가 4g 반응할 때 0.4g이 남았다가 되는 거지. 그런데 우리 질량 개수비로 나타낼 수 없으니까 요거를 몰수로 바꿔줘야죠. 그래서 O2의 분자량이 몇이야? 32가 되지? 그러면 결국에 이거를 32로 나눠주게 되면 몇 몰이니? 8분의 1몰이 되는 거지. 됐니? 그럼 8분의 1몰 반응하는데 그럼 얘는 몇 몰 반응하는 거야? 그치. 40분의 1몰이 반응하는 거지. 이해돼? 즉, 그리고 나서 안 남았다며 40분의 1몰이 Xg이라는 소리지. 이해돼? 그러면 C3H8의 분자량이 몇이야? 44잖아. 그러면 요 40분의 1몰에다가 곱하기 분자량 44 해주면 질량 되는 거죠. 그러면 40분의 44니까 X는 몇 g일 거예요? 1.1g이 되겠네.
이해돼? 그래서 기억에서 X는 1.1g, 그거 틀렸죠? 프로페인과 산소는 1대5의 몰수비로 반응할 거래. 1대5의 몰수비. 맞죠? 용기 내 압력은 반응 전, 반응 후 비교해보래요. 용기 내 압력은 이거 무슨 뜻일까? 요 강철 용기는 부피 변화가 없죠. 근데 강철 용기에다가 내가 기체를 계속 집어넣으면 그 안에 압력은 세지겠죠. 반대로 기체를 계속 빼주면 그 안에 압력은 약해지겠지. 그래서 용기 내 압력이라는 거는 뭐에 비례해? 결국 몰수에 비례하는 거야, 지금. 이해돼요? 몰수에 비례한다. 그럼 반응 전은 전체 몰수 7개가 생기겠지? 반응 전에는 몇 개가 반응해? 6개가 반응해서 7개가 생기는 거잖아. 이해돼? 그럼 결국에 이 반응이 일어나면 몰수는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할 수밖에 없지. 6개가 반응해서 7개가 생기는 거니까. 얘가 얼마나 반응이 일어나든 상관없어. 알겠어? 그냥 어쨌든 반응이 일어나면 안에 들어있는 기체 몰수는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6개가 없을 때 7개가 생기는 거니까. 그러면 결국에 반응 전이 반응 후보다 클까? 작겠죠. 반응이 일어나면 용기 내 압력은 더 커질 거니까. 이해돼?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자, 탄산칼슘과 묽은 염산의 반응이다. 여기에서 생성되는 기체 X의 분자량을 구하기 위한 실험이래. 아까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녀석 탄산칼슘의 질량이 W1g. 자, 삼각 플라스크랑 충분한 양의 묽은 염산, 요게 W2g. 그리고 요 삼각 플라스크 묽은 염산에다가 탄산칼슘을 집어넣고 있어. 요 질량은 W1 플러스 W2g. 반응이 일어나서 여기에서 CO2가 날아갔겠지. 다 날아가고 난 뒤에 남은 질량을 W3. 그래서 발생한 CO2의 질량은 W1 플러스 W2 마이너스 W3가 되겠지. 자, 그럼 기체 X는 CO2래요. 맞죠? 그리고 반응식 CaCO3가 HCl과 반응하여 CaCl2, H2O, CO2 이런 반응인데 문제에서 CaCO3 얼마나 반응시켜요? W1g만큼 반응시키지? 자, 근데 여기서 탄산칼슘의 화학식량이 몇이라고 했어? M이라고 했네. 그럼 니은보기 가에서 탄산칼슘의 몰수는 질량을 화학식량으로 나눠준 게 몰이죠. 그치? M분의 W1몰이다. 아, 맞는 말이죠. 그럼 기체 X의 분자량을 이산화탄소의 분자량을 표현해 보래. 그치? 그럼 봐봐. M분의 W1몰이 반응하는데 그럼 생성된 이산화탄소도 몇 몰일 거야? M분의 W1몰이죠. 그치? 개수비가 1대1이니까. 그러면 이때 CO2의 질량은 우리 미리 계산했었어. W1 플러스 W2 마이너스 W3 g이죠, 이거는. 그치? 그럼 이산화탄소의 몰수도 알고요. 이산화탄소의 질량도 알아. 몰수도 알고 질량도 알면 이 둘을 조합하여 분자량을 구할 수 있지. 그치? 분자량은 M은 N분의 W였잖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몰수분해니까 M분의 W1몰 분의 질량이니까 1분의 W1 플러스 W2 마이너스 W3죠. 그럼 이 식을 정리하면 W1 분의 M 곱하기 W1 플러스 W2 마이너스 W3가 되겠지. 이해돼? 그래서 요게 CO2의 분자량인 거야. 근데 맞아 틀려. W1분의 M 곱하기 W2 마이너스 W3. 틀렸죠. 이해됐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것도 너무 쉬워. 반응식만 세우면 됩니다. 알겠지? 넘어갈게요.
숙제일 땐 해야 돼. 숙제 땐 해야 돼. 다음 이 문제. 자, EA, BB, C, ED 뭐 이렇게 반응을 한대요. 실험 1, 실험 2 양이 다르죠. 양 다르면 뭐부터 생각해야 될까? 양이 다를 때? 한계 반응물 생각해야죠. 그렇겠지,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치? 그리고 문제 자료를 준 걸 보면 C몰 수분의 전체 몰수 뭐 이상한 걸 줬어. 그치?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이게 뭔지. 봐봐. 한계 반응물부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보는 거야. A가 만약에 다 반응했다면 가정해봐봐. A가 다 반응했어. 그리고 여기서도 만약에 A가 다 반응했다고 생각해보자. 양이 똑같으니까. 그럼 이때 생성물의 양은 어때야 돼? 양쪽이 똑같아야지. 그쵸? 똑같이 A가 반응했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C의 몰수는 똑같겠죠? 이해돼? 근데 B의 부피가 달라. 분명히 여기서 B가 남았을 거고 여기서 B가 남았겠지. B가 여기서 더 많이 남았겠지. 이해돼? 그러면 C의 양은 똑같겠지만 전체 기체의 몰수는 2번 실험이 더 크겠지? 이럴 경우엔. 근데 값이 같네요. 즉 1, 2번에서 한계 반응물이 둘 다 X일 수 있어 없어? 없다는 거야. 이해돼? 여기서 또 만약에 1번과 2번 실험에서 둘 다 B가 한계 반응물이었다면 그것 자체가 불가능하죠. 그치? 왜? 여기서 만약에 B가 9가 다 반응했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럼 여기서도 B가 9 반응해야 되는데 말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니까 1, 2번에서 모두 A가 한계 반응물이다도 오류가 있고요. 왜? 이 값이 같을 수 없으니까. 모두 B가 한계 반응물이다라고 할 수도 없죠. 왜? 얘가 적게 있으니까. 이해돼? 자, 그럼 이렇게 봐도 되죠. 이렇게. 그럼 얘가 만약에 4 반응하면 얘도 4 반응해서 얘가 한계 반응물이라고 생각해봐봐. 이해돼? 그럼 얘가 4 반응하면 C몰수의 양은 똑같겠죠? 똑같이 반응했으니까. 근데 남아있는 양이 다르겠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결국 한계 반응물은 양쪽이 같다 다르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1, 2번 실험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걸 해석하면 이렇게 되겠죠. 잘 생각해봐. 분명히 한계 반응물이 달라야 되는 거니까 1번 실험에서 누가 다 반응해야 돼? 한계 반응물이? 이게 다 반응해야죠. 그래 놓고 얘를 추가로 넣은 거야. 얘가 다 반응하면 안 되죠. 얘가 다 반응해야죠. 왜? 우리 상식적으로 1번과 2번에서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5를 더 넣은 거지. 왜 더 넣었을까? 남아있는 A를 더 반응시키고 싶어서 넣겠지. 그래서 한계 반응물은 요 녀석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알겠어? 심플하게 얘기하면 다시 한계 반응물의 종류가 같을 수 있어? 없어? 없어. 달라야 돼. 근데 그게 말이 맞는 거면 얘가 4, 얘가 X. 이게 한계 반응물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반응을 시켜보는 거죠. 이 A가 BB랑 반응해서 C가 되고 ED가 된다. 1번 실험에서는 얘가 X만큼 있었고 얘가 4만큼 있었어. 모두 반응한 쪽은 요거 4죠. 그치? 그러면 반응하는 A는 얼만큼이라고 할 수 있을까? B에 대하여 반응하는 A는 B분의 2만큼 반응하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얘가 4 반응할 때도 똑같이 B분의 2만큼이니까 B분의 8만큼 반응하겠죠? 이해되죠? 그러면 생성되는 C는 이것의 절반만큼이지. 그래서 얼만큼 생성돼? B분의 4만큼 생성되고 얘는 B분의 8만큼 생성되겠지. 그럼 식 정리.
x-b분의 8만큼 남았을 거고 안 남았고요. b분의 4, b분의 8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써놓고 우리는 요거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어. 그냥 요거에 맞춰서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C몰수는 몇이야? 반응 후 C몰수는 b분의 4네. 그리고 전체 몰수는 이거 다 더한 거죠. 그럼 b분의 8, b분의 8 날라가니까 x 플러스 b분의 4가 되네요. 요 값이 몇이라는 이야기예요? 1분의 4라는 이야기야. 그럼 식 정리하면 x 플러스 b분의 4 이꼴 b분의 16이 되는 거지. 이해되죠? 그럼 식 정리 문자끼리 모읍시다. bx가 12가 되겠지. 이해되죠? 됐니? 그럼 두 번째 실험 해보는 거야. 이 A가 또 B랑 반응해서 C 플러스 2D가 된다. 그러면 X만큼 있었고요. 9만큼 있었을 때 이번엔 얘가 다 반응.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반응하는 B는 곱하기 2분의 B만큼이지. 이번엔 2분의 B 곱해주면은 마이너스 2분의 BX만큼이고요. 생성되는 C는 X의 반이니까 플러스 2분의 X고 D는 플러스 X만큼이네요. 이해돼? 그러면 반응 후에 안 남았고요. 9 마이너스 2분의 BX 얘는 2분의 X 근데 BX가 12라는 게 여기 있네요. 그러면 9 마이너스 6이 되는 거니까 요게 몇이 돼요? 3이 되는 거지. 그럼 전체 C분의 전체니까 2분의 X분의 다 더해줘. 3 플러스 2분의 3X죠. 이꼴 이게 몇이라는 거야? 또 이게 또 1분의 4라는 거야. 그럼 식 정리하면 3 플러스 2분의 3X 이꼴 2분의 4X. 그러면 2분의 X는 3이니까 X는 6이 되죠. B는 몇이야? BX가 12라고 했으니까 얘는 2죠. 이해돼? 그럼 문제에서 뭘 구하래? B분의 X. B분의 X는 몇이니? 3인 거지. 자, 이 문제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어. 근데 하지만 어려워 보이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였어. 한계 반응물이 누군지 찾는 거. 한계 반응물만 찾고 식에 맞춰서 전개만 하면 되는 거야. 식 전개는 사실 문제를 어렵게 하는 살이죠, 그냥. 뼈가 아니고. 이해돼? 그냥 식 전개는 그냥 한계 반응물만 찾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이해돼? 여기도 한계 반응물만 찾아놨으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야. 그냥 사실은 그냥 요런 방정식 푸는 문제인 거죠. 수학 이렇게 나오면 졸라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졸라 쉬운 거죠. 이 식 푸세요 하는 건. 산수잖아, 그냥. 이해돼? 근데 화학에서는 이 식이 어려운 게 아니고 이 원리를 찾는 게 어려운 거지. 이해돼? 그래서 문제 유형에 조금 밝아야 돼, 우리가. 유형을 보고 아, 이거 한계 반응물부터 찾아야겠네 라는 거. 알겠어? 한계 반응물만 찾으면 사실 식전개는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려워 보이게끔 하는 거다, 그냥. 이해됐죠?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니?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숙제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6월턴 부분 다 풀어오시면 돼요. 오늘 풀어준 거. 그리고 교재 숙제도 하세요. 교재에서 화학 반응식 부분 다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겠지?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고하셨습니다.